안녕 친구들, 저는 곰케발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박스가 엄청 많죠? 절대 협찬이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쓰려고 산 거예요. 택배를 뜯으려면은 연장이 필요하겠죠? 연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좀 허세용 연장.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시는 커터 칼, 그리고 귀엽게 뜯을 수 있는 미니 커터 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로 해볼까? 일단은 평범하게 그냥 커터 칼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 박스가 가장 중요한 메인 상품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리코에서 나온 세타 V라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세타라고 적혀있어요. 세타? 세타 V여야 되는데? 여기 세타 V라고 써있어요. 다행히. 리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들어보셨을까요? 신도 리코라고. 이 신도 리코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신도라는 회사와 일본의 리코라는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뭐 복사기나 사무용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리코가 그런 사무용품 말고도 카메라 쪽에도 조금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회사가 설립될 때, 그러니까 1963년이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조금 전인데 그때는 리켄 관광지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필름 카메라 뭐 이나지 같은 거 그런 거 만든 회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좀 약간 필름 카메라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펜탁스라는 그 유명한 필름 카메라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요즘 필름 카메라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펜탁스라는 회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리코에 인수가 됩니다. 펜탁스 한번 그 찾아보세요. 집에 이렇게 장롱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놓은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펜탁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리코라는 회사가 그런 필름 카메라 쪽으로만 유명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좀 매니악한 제품들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었어요. 리코 GXR 카메라라고 보통은 이제 DSLR 같으면은 카메라에 이런 렌즈 있잖아요. 렌즈가 분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끼고 싶은 렌즈를 끼게 되는데 그 카메라는 렌즈와 센서를 교환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렌즈 뒤에 보면 센스가 붙어 있는 거야. 변신 합체를 하듯이 착 하고 이렇게 껴지는 거죠. 그때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꼈죠. 리코는 정말 변태적이구나. 그런 매니악한 습성들이 이런 카메라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360도 카메라를 이 회사가 거의 최초로 시장에 내놨어요. 그 이전에도 360도 카메라가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고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360도를 찍거나 그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사용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제품을 만든 건 거의 리코가 처음이죠.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뜯어가지고 한번 안을 살펴볼게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품질 보증서가 한글로 돼 있네요. 매뉴얼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세타 V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어떻게 키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얘가 세타 V입니다. 여기 세워놓고 그리고 얘는 뭐지? 얘도 매뉴얼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얘도 매뉴얼인 것 같고 이거는 파우치 아마 제품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카메라를 처음 본 느낌은 되게 카메라가 얄쌍하니 예쁘게 생겼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추구를 하는데 리코짱이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귀여워요. 리코짱 카와이. 이 카메라를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었느냐 그게 또 의문인데
요 360도 카메라는 앞뒤로 어안 렌즈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어안 렌즈라는 게 물고기의 눈을 본따서 그 한 180도 정도에 되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보통은 디지털 카메라는 이 렌즈 뒤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면 뒤에 센서에 그 빛이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렌즈 뒤에 센서가 없고 이 양 옆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뒤에 있으면은 렌즈, 센서, 렌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 두께가 뚱뚱해졌겠죠. 근데 얘네들은 양 옆에 센서를 붙임으로써 이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얇게 만들 필요가 있냐, 좀 두꺼우면 어때? 사실 이 두께 부분이 안 보이는 영역인 거예요. 이 센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360도 카메라가 이렇게 얇음으로써 이런 안 보이는 영역을 좀 최소화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걸 한번 까볼게요. 이거 뭐 파우치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뭐 세타 V 넣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으면 되나? 이렇게 넣으면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USB 케이블인데,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아는 그 USB 케이블이에요. 뭐 얘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매뉴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매뉴얼 잘 안 읽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동남이라고 하죠. 매뉴얼을 읽어주는 남자. 좀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매동남. 읽을 독해가지고 매동남이라고 적었는데, 매뉴얼 읽어주는 남자. 메일남이 더 나은 것 같아. 메일남.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뭐 녹화 버튼이래요. 녹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하나, 뒤쪽에도 하나, 그리고 위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타 V부터 조금 달라진 게, 얘가 이제 360도 공간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4개나 달려 있어요. 예전에 세타 이전 모델, 세타 S나 세타 SC, 그리고 세타 모델은 공간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세타 V부터 특이하게 이 모델은 공간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공간 오디오에 대해서는 조금 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옆쪽에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무선 버튼이 있고, 요게 모드 버튼이라고 뭐 사진 촬영 모드냐 동영상 모드냐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다고 그래요. 특이하게 세타 V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게 내가 뭐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360도로. 이 모드 버튼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저게 없어요. LCD 패널이라든가 뭐 상황을 나타내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핸드폰에 이 세타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정 같은 거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내용 설명은 된 것 같고, 매뉴얼에도 이게 빠른 시작 가이드이기 때문에 뭐 별건 없네요. 한번 켜볼게요. 이거 누르면 켜진다고 했죠? 이렇게 누르면 야, 어? 이거 빨간색으로 들어오는데 안 켜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용하기 전 제공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재충전하세요. 충전 시 전원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되며 완전히 충전되면 램프가 꺼집니다. 야 이거 충전이 안 돼 있나 보네 이거. 아까 전에 옆으로 치워놨던 USB 케이블을 다시 놓고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자, 충전. 충전하니까 여기 그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되네요.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일단 얘 충전을 하는 동안 제가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퀵스타트 가이드에는 스펙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5376에 2688 사이즈를 지원을 해요. 보통은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몇 메가픽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376에 곱하기 2688 하면 대략 14메가픽셀 정도의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3840에 1920 30장을 지원을 하고 그거의 절반인 1920에 960 30장을 지원을 합니다. 보통 4K라고 하면은 3840에 2160을 4K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가로 사이즈가 조금 이상하죠. 1920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360도의 표준 그런 해상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EQ 렉탱귤러라는 그런 투영 도법을 써요. 이 투영 도법이라는 게 이렇게 360도인 구면체를 이렇게 평면에다가 펼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런 지구본 아시죠? 지구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세계 지도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Q 렉탱귤러, 한국말로 등장방형 도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요 등장방형 도법의 특징이 가로가 2, 세로가 1인 비율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카메라 스펙 같은 거 찾아보니까 고프로 퓨전 같은 경우에는 5228에 2624 이런 해상도를 쓰는데 걔네들은 정확히 2대1 사이즈의 그런 해상도를 쓰진 않아요. 해상도가 5228을 지원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보통 5K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세타 V 같은 경우에는 4K죠. 근데 비디오 같은 거를 찍으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해상도가 어떤 게 있냐? 세로 사이즈가 그 2880이 되지 않으면은 유튜브에선 2160으로 재생이 돼요. 고프로 퓨전이 5K라고 하는데 가로 사이즈는 5K인데 세로 사이즈가 2624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2880 그런 해상도로 재생이 안 되고 2160 사이즈 실제로 4K 사이즈로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다음으로 세타 V의 렌즈는 이제 조리개가 f2.0 꽤 밝은 렌즈죠. 얘가 이제 그 뭐 줌 렌즈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렌즈로 밝은 렌즈를 만들 수 있었는데 얘가 PCI 렌즈예요. 보통 PCI 렌즈는 중앙이 되게 쨍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약간 화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개의 영상을 합쳐가지고 360도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이제 잘 이렇게 꿰매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스티칭한 360도 영상을 보고 얼마나 스티칭이 잘 됐나 보면 되겠죠. 다른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특이한 건 없고요. 얘가 내장 메모리가 19기가예요. 19기가면 되게 작죠. 요즘 막 256기가도 나오고 막 그런데 저장을 할 때는 한 80분 정도의 동영상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착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을 못 해요. 그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나 아니면 외장 하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백업을 해주고 충전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매뉴얼 읽어주는 남자 메일남이었고요. 아까 보면은 세타 V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세타 V를 제가 산 이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얘가 360도 공간 사운드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60도 공간 사운드라는 게 어떤 거냐? 요즘 그 VR 헤드셋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60도 동영상을 보는데 이 주변의 소리를 360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딱 돌리면은 이쪽 소리가 잘 들리는 거야. 이렇게 딱 머리를 돌리면 이쪽 소리가 잘 들리고. 그래가지고 주변 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쪽 소리가 마치 더 잘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폰을 안 쓰고 주변에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사운드 그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360도 공간 사운드가 세타 V에서만 지원되냐? 아니에요. 고프로 퓨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스타 360 1X는 아직 그런 360도 공간 사운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고프로 퓨전과 다른 세타 V의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 밑면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그런 단자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세타 V가 마이크를 꽂을 수 있습니다. 360도 공간 마이크. 뭐 그럼 얘는 360도 공간 마이크를 사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리뷰할 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 앞뒤로 마이크가 있고 그 위쪽에 두 개의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만으로도 360도 그런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 단자는 뭐냐? 자, 얘가 어떤 거냐면은 세타에서 나온 TA1이라는 마이크예요. 지금까지 사용자용으로 나온 카메라 중에서 그 360도 이런 마이크가 따로 나오는 거는 세타 V가 유일해요. 세타라는 카메라가 2013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최초였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그런 360도 카메라가 최초로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은 360도 카메라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그 기술력이 좀 축적이 돼서 그런지 이 회사는
그런 마이크,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 분야에서도 되게 신경을 썼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콘덴서 마이크를 4개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일단 한번 까봅시다. 자, 이런 구성인데 얘가 아마 마이크 본체일 것 같고요. 자, 여기 마이크 본체. 얘는 설명서. 설명서겠죠? 얘는 파우치. 보통 이 마이크 사면은 파우치 같은 거 하나씩 주죠. 들고 다니라고. 그리고 얘는 얘는 바람막이용 윈드스크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쇽 끼우면은 여기 바람이 이렇게 막 몰아쳐도 마이크에 이제 바람의 영향이 조금 덜하게 녹음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 이어폰 꼽는 단자처럼 생긴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결합을 하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 있어 줄래?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짜잔. 무슨 탑을 쌓아놓은 건데, 탑을 쌓아놓은 것 같아. 이게 조금 약간 모양이 조금 메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있어야지 좀 좋은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다. 영상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영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도 되게 중요해요. 영상이 50%라면 소리도 50%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쓰러질 것 같아. 여기 잠깐 놔두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요 옆에 홈이 하나 이렇게 파져 있는데요. 이 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이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요? 잠깐 빼주고, 아까 전에 그 USB 충전 케이블이 있었죠. 이 충전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요. 이렇게 꽂고, 예, USB 충전 케이블을 여기다 옆에 빼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 USB 케이블을 끼운 상태에서도 이 세타 부위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가 이제 배터리가 교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촬영할 때 뭐 타임랩스나 뭐 이렇게 장시간 그런 촬영을 할 때 요거를 이제 뭐 컴퓨터 같은데 다시 끼우고 얘가 이제 배터리가 닳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홈을 파는 게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가 있으면은 굳이 이게 그 밑에 뭔가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게 필요 없이 얘만으로 이렇게 USB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다. 돈지랄이죠. 얘 마이크가 엄청 비싸요. 세타 부위가 얼마나 이제 360도를 잘 표현해내는지 밖에 나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타 부위를 가지고 좀 나와봤어요.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좀 운동을 해야 돼서 좀 살 좀 빼려고 제가 운동하는 곳에 세타 부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가 평범하게 걸어갈 때 최근에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실제로 동영상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데는 좀 빛이 있는데 빛이 아예 없는 곳,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일지 참 궁금해요. 일단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운동하러 나온 목적에 맞게 한번 좀 뛰어볼게요. 이게 짐이 많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밥을 먹지 말고 나야 되는데. 세타 부위 리뷰가 먹어. 힘들어 죽겠네. 여튼 좀 뛴 것 같으니까 좀 걸어가 볼게요. 요즘이 참 그렇게 걸어 다니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하고 밤에 이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걷고 있으면은 좀 뭐 약간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약간 힐링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이 인터넷에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리뷰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세타 V가 이런 밝은 빛이나 어두운 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보통 이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높은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는 이제 밝은 빛 주변으로 약간 퍼플 프린지라고 해가지고 보라색기가 끼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걸 약간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과연 퍼플 프린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봅시다. 제가 오늘 세타 V에 저 마이크 끼우고 나왔어요. TA1 360도 공간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잘 녹음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360도 그 비디오를 찍어야지 360도 공간 오디오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분명히 이거 360도 찍은 걸 가지고 그냥 1번 동영상으로 좀 약간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좀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여기를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쪽이 여의도고요. 그리고 저쪽이 마포대교죠. 마포대교. 여기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선유도 공원이에요. 선유도 공원. 월요일 날 저녁이라서 그런지 저녁도 아니죠. 밤이죠. 밤. 월요일 날 밤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뿐이 없네요. 오늘 세타 V 가지고 그래도 이것저것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자야겠어요. 너무 졸리다. 리코 세타 V를 제가 좀 써봤어요. 며칠 동안 써보고 그리고 밤에도 나가가지고 그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게 단점이 있냐, 스펙을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 그 메모리랑 배터리가 얘가 그 고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언제 배터리가 떨어질지 약간 불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얘가 저 옆에 보시면은 이 전원 키는 이 버튼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완전 충전이 꽉 돼 있을 때는 파란색, 그리고 한 50% 돼 있을 때는 노란색, 그리고 좀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완전 이제 없으면은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되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알 수는 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 메모리 카드가 내장 메모리가 19기가예요. 어떤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는데 요것도 약간 찍다 보니까 한 80분 정도를 찍을 수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여기 외장 메모리를 끼울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가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를 찍을 수 있는데 얘가 좀 빨리 닿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핸드폰이랑 얘랑 와이파이로 물려놔서 그런 영상 찍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받을 때 그럴 때 배터리가 좀 많이 닳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동영상 찍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동영상 찍은 게 보통 한 1기가 정도 돼요. 한 10분 정도 찍으면 1기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다운받다 보면은 어느새 한 2개 정도 받으면은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꺼집니다.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소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 얘가 이제 핸드폰에만 편집을 할 수 있는 세타 플러스라는 앱이 있어요.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PC 쪽에서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밤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러 가서 찍은 영상은 PC에 파일을 옮긴 다음에 스티칭을 하고 이렇게 PCI 영상을 이렇게 합치는 거 있죠? 그걸 하고 나서 다시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세타 플러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에
그 리코 세타 V 같은 경우에는 밝은 빛 주위로 그런 퍼플 프린지, 그런 보라색이 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왜? 그 렌즈 중앙부, PCI 같은 경우에는 렌즈 중앙부와 외곽 쪽에 그런 화질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깥쪽에 그런 화질 그 퍼플 프린지 그런 현상이 있었다. 왜냐면은 그쪽이 약간 그런 색수차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데이트된 펌웨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눈에 덜 띈다. 제가 야간에 찍은 영상도 있는데 세타 V를 가지고 낮에 찍은 영상도 있어요. 제가 캠핑을 가가지고 세타 V로 그 캠핑 로그를 찍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클릭하시면 핸드폰이나 구글 크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스와이핑 해가지고 그 360도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그 TA1 공간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와이핑해서 돌리시면은 소리도 360도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메모리하고 배터리야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세타 V가 어떤 점이 좋았냐?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때 이 카메라가 무게가 거의 안 느껴졌어요. 정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떤 여행 같은데 가가지고 찍는데 되게 좋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360도 공간 마이크, 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대장 마이크도 되게 훌륭했지만 이 TA1 마이크도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스피커 성능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써보니까 굉장히 색감이 좋다. DSLR 못지않게 색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찍었는데도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괜찮게 그 영상을 만들어낸다. 얘가 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은 그 손떨방이죠.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그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짐벌이나 고프로 같은 그런 내장의 렌즈 그런 그 보정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찍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찍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영상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좀 뛰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얘가 그런 액티비티에 특화된 360도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하고 이제 좀 끝내보고 싶어요. 360도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물망에 올랐던 그런 카메라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인스타 360 1X가 있고, 그 다음에 고프로 프로, 고프로 프로가 아니에요. 고프로 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 V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타 V를 선택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얄쌍하니 약간 간지도 나고 들고 다니기 되게 멋지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정말 좋다. 이런 360도 카메라를 이런저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360도 카메라 중에 아직 그 시장을 제패할 만한 그런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고프로 퓨전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액티비티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스테빌레이션 이런 기능은 좋은데 다른 뭐 5K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리고 인스타 360 1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K를 지원하지만 그 다음에 사운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2채널만 지원하고 그렇게 보면 어떤 360도 카메라를 쓸지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에 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 리코짱을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360도계의 약간 똑딱이 카메라, 잘 나가는 똑딱이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색감도 괜찮고 그리고 소리도 괜찮고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찍기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세타 V의 V는 제작사는 뭐라고 그 V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빅토리인지 뭐 빅토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V는 비디오다. 얘가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드디어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360도 영상을 볼 수 있다. 4K 영상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풀 HD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리코라는 기업이 약간 매니악한 기업이었잖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코 GXR 카메라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얘도 되게 매니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 영상을 리코 관계자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꼭 리코 세타 V도 하츠네 미쿠 버전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해요. 그럼 안녕.